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109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학창시절 국문학사 시간에 배웠던 고려시대 소교인 쌍화점은 남녀 상열지사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부르는 소교 중 가장 파격적이고도 솔직한 노래 쌍화점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원나라의 사위가 된 왕, 충렬왕. 이야기의 무대는 13세기 후반의 고려, 충렬왕 시대입니다. 우리는 충렬왕을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30년에 걸친 몽골원과의 처절한 전쟁 끝에 결국 1270년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 즉 부마국이 됩니다. 이는 고려 왕조의 명맥은 유지하되 원나라의 강력한 간섭을 받는 체제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충렬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 세자 시절 원나라에 가서 황제 쿠빌라이 칸의 딸인 홀도로게리미실 공주 훗날 제국대장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74년 원나라 황제의 부마라는 자격으로 아버지 원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이후 고려의 왕들은 의무적으로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변발과 호복 같은 몽골 풍습을 따라야 했습니다. 고려의 정치는 원의 감독관다루 가치과 친원파 세력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충렬왕의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 왕의 향락과 간신 오잠. 고려사와 같은 역사 기록을 보면 충렬왕이 특히 아내인 제국대장 공주가 사망한 이후 1297년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과 주색에 빠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황제의 딸이었던 제국대장 공주는 남편인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려 했고 두 사람의 갈등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충렬왕은 후궁 무비를 총애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컸다고 전해집니다. 공주 사후 충렬왕의 방탕함은 더욱 심해져 신하의 아내를 욕보이거나 과부의 집에 드나드는 등 문란한 행적이 역사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왕의 곁에서 향락을 부추긴 인물이 바로 오잠입니다. 그는 충렬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린 대표적인 행신, 즉 왕의 비위를 맞추며 총애를 받은 신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즐기는 사냥이나 연회를 주선하며 왕의 눈과 귀를 흐렸고 바로 이 쌍화점 같은 노래를 왕에게 올려 방탕한 생활을 더욱 부추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충렬왕이 자신의 성적 놀이만을 위해 전국에서 미녀를 뽑았다는 명확한 기록보다는 당시 원나라의 요구로 고려의 처녀들을 공녀로 바쳤던 가슴 아픈 역사가 더 분명합니다. 물론 오잠과 같은 행신들이 왕의 연회를 위해 가물을 출 기녀나 여학을 동원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3. 그잔데 같이 어지러운 곳이 없다. 마이너스 노래 쌍화점의 내용. 그렇다면 오잠이 왕에게 바쳤다는 그 노래, 쌍화점은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학자들은 오잠이 이 노래를 완전히 창작했다기보다는 당시 민간에 유행하던 외설적인 노래를 왕의 구미에 맞게 다듬어 궁중 연회에서 부르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노래는 총 사연으로 한 여인이 4곳의 다른 장소에서 4명의 남성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1연에서는 만두가게 쌍화점에 갔다가 회회합의, 즉 아라비아 상인 외국인에게 손목을 잡힙니다. 2연에서는 삼장사라는 절에 갔다가 그 절의 주지승에게 손목을 잡히고요. 3연에서는 우물가에 갔다가 우물 속의 용, 즉 임금왕에게 손목을 잡힙니다. 4연에서는 술집에 갔다가 그 집 주인에게 손목을 잡힙니다. 각 연마다 이 소문이 밖에 나면 조그만 새끼 광대아마도 남편 내 탓이라 하겠다는 말이 반복되고 그잔 곧잠자리 같이 어지러운 곳이 없다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4. 시대를 비춘 거울, 쌍화점의 현대적 평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 노래를 남녀 상열지사, 즉 음란한 노래라고 하여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노래는 고려 소교의 백미 중 하나로 매우 높게 평가받습니다. 첫째로 유교적 엄숙주의에 가려지기 전 고려인들의 솔직하고 대담한 감정 표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둘째로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라
당시 고려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회외아비의 등장은 수도 개경이 원나라의 영향 아래 얼마나 국제적인 도시였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감히 승려와 왕용까지 성적 타락의 대상으로 묘사한 것은 간섭기 지배층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혼란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2008년의 영화 쌍화점은 충렬왕 시대를 배경으로 했지만 사실 왕의 동성애, 설정 등은 충렬왕의 손자인 공민왕의 일화를 가져오는 등 여러 역사적 사실을 섞어 각색한 것이라 합니다. 학계의 주장. 하지만 영화가 왜 이 노래를 제목으로 삼았는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쌍화점은 원나라의 간섭 아래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던 고려 왕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연했던 퇴폐와 혼란, 그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솔직한 욕망을 가장 잘 상징하는 노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한 간신배가 왕의 향락을 위해 바친 유행가였을지 모르나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그 시대의 속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문학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맺는 말. 이처럼 쌍화점이라는 한편의 노래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겉으로는 그저 음란한 노래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혼란했던 시대의 아픔과 신랄한 풍자, 그리고 인간 본연의 솔직한 욕망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그 시대에 널리 불리는 유행가나 문학작품 등이 시중의 여론을 반영하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살아있는 자료라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과거 시험 과목 중 시경 당대의 유행가 가사 모음집을 포함시킨 취지도 앞으로 관리가 될 자가 민간에 떠 돌아다니는 여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우리도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귀 기울여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품격 갖춘 노년이 되어야겠습니다.